뭐 언론 뉴스로는 강달러가 너무 심하다. 그래서 일본의 GDP가 30년 만에 4조 밑을 밑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저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일본의 GDP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GDP를 걱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. 돌려가기라 그러죠. 돌려가기. 뭐 이 사람한테 얘기할 거를 빗대가지고 저 사람한테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. 뭐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. 지금 이제 강달러 때문에 한국의 GDP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한 거다라고 저는 본 거죠. 미국의 달러가 매우 강해지면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나라들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. 달러 초강세 현상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큰 문제로 떠올랐다. 뭐 예전에도 그랬죠.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97년도 한국이 IMF를 겪었잖아요.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? 뭐 미국이 이제 달러를 되게 이제 강하게 미국의 기준금리를 급등시키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한국이 IMF를 겪었죠. 뭐 그때 뭐 태국도 난리가 나고 아시아에 뭐 IMF 위기가 이제 전파돼 가지고 한국도 같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죠.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외환보유고가 많고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되려 그때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봅니다. 왜냐? 그때는 기업의 부채 때문에 IMF가 터졌죠. 지금은요. 기업의 부채는 기업의 부채대로 있지만 가계부채도 심하고 한국의 국가부채도 심하다라는 거죠. 이러한 부채 덩어리가 훨씬 더 그때보다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어떻게든 현금 마련, 그리고 함부로 결정을 뭔가를 하지 않는 것. 만약에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업은 지금 말고 좀 더 미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런 모드로 좀 움직여야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딜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달러가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른다고 그러면 달러를 무작정 사들여 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 생각하는 것 괜찮을까요?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? 달러가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. 뭐 어느 정도로 해지 않은 리스크를 좀 해지 않은 수단으로 달러를 사모으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. 하지만 달러 또한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들어가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. 왜냐? 뭐 지금의 정부에서 한미 스와프를 만약에 체결한다고 하면 달러 가격은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올인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근데 전반적인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강달러가 쉽게 뭐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올해 연말에 뭐 4.5%, 뭐 5%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죠.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다른 나라들의 금리도 어쩔 수 없이 등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많이 곤두박질 치겠죠. 뭐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일본이 지금 경제가 계속 쪼그라든다. 많이 어렵다.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뭐 일본의 GDP가 한때 전 세계 GDP의 15%인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4% 미만으로 줄어든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. 뭐 한국과 일본의 평균 임금이 올해 비슷해진다.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. 뭐 달러 강세 때문에 뭐 기식통화인 달러로 매긴 식량하고 원유 등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비싸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.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도 안 좋아진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죠. 뭐 그래서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. 그래서 슈퍼 달러가 고금리와 고환율을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한국은요. 한국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지?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?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거죠. 결국에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소비를 좀 더 현명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소비를 좀 더 제대로 할 국리, 고민 이런 생각들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냥 그저 그대로 별일 없이 흘러갈 수 있냐? 아니라는 거죠. 좀 더 고민스럽고 좀 더 대응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 점점 더 빡세다. 점점 더 여의치 않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움직여야죠.
뭐 많은 생각들, 많은 고민들을 당연히 더더욱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?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금방 왔다 금방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경제 충격이 오고 난 후에도 V자 반등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V자 반등 말고 또 내려가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래가는 장기 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뭐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22년, 23년 올리고 24년에도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22년, 23년 금리 인상, 24년, 25년 경기 침체. 경기 침체는 미국 기준입니다. 그러면요, 나머지 나라들은 26, 27, 그 이상까지 경기의 침체가 닥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.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릴지 줄일지는 미국이 결정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좀 더 예의 주시해야 되죠. 미국이 대차 대표 축소하는지 아니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고 또 언제까지 그 금리를 수준을 유지해서 가는지를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강달러가 일본의 GDP를 뭐 4조 달러 이하로 내릴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 한국의 경제가 더 우려스럽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를 좀 더 살릴, 좀 유지할 그런 대응이 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저 같은 우리들 같은 개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?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. 절약하는 거. 그리고 자기 자리 보존하는 거. 함부로 뭔가를 투자하지 않는 거.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거기에 더해서 현재 빚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빚을 어떻게든 좀 줄일 공리를 이제 더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한 무엇들만이, 그러한 태도들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다. 삶을 괜찮아지게 한다.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절대로 지금 삶이 마냥 괜찮거나 마냥 별일 없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라는 거죠. 더 신중하게, 더 고민스럽게, 더 대응해야 된다. 더 살아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. 뭐 살아간다라는 게 녹록지 않죠. 봐야죠. 두고 봐야 됩니다.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이 금세 그치지 않는다. 좀 오래 갈 거다라고 보고 그에 맞춰서 모드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? 유지하지 않겠습니까? 뭐 살아가는 삶을 좀 더 괜찮게,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비법은 좀 더 열심히 사는 거, 남들보다 더 움직이는 거,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보이는 것,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